조국 혁신당 대표가 돼지 저금통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준석 대표의 주부 발언에 발끈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영상으로 이따 잠시 후에 확인하실 텐데 먼저 이번 총선에서 12석을 얻어서 원내 3당으로 입성하게 된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과거에 펀드를 판매를 했는데 조기 마감된 적이 있죠. 그 장면 확인하시겠습니다. 조국혁신당 파란불꽃 펀드를 오픈한 지 20분 만에 목표액인 50억 원의 2배인 100억 원을 돌파하고 54분 만에 200억 원 넘게 입금되어 펀드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펀드도 있었고 또 다른 여러 정치인 펀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의 펀드보다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성치현 부의장. 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당대표로 5천만 원 특별 당부를 납부했다. 나 5천만 원 냈다. 시민께서 당사로 보내준 돼지 저금통 허투루 쓰지 않겠다. 자동이체 사이트 새로 개설했으니까 당비 납부를 통해서 당 활동 반경을 넓혀가기를 바란다. 자, 이 빨간 돼지 저금통을 지지자가 보내줬다는 것이잖아요. 이 작은 손길이 당을 크게 만든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5천만 원 당비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 정도의 특별 당비를 공개적으로 냈던 사람은 정몽준 대표 정도로 기억하거든요. 정몽준 대표가 5천만 원 정도 냈던 걸로 금액도 비슷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그 사람들이 큰 금액으로 느껴지지는 않았죠. 워낙 재산이 많은 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당대표로서 아무래도 지금 신생정당 아닙니까? 신생정당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것들도 지급되지 않았을 것이고. 12석이니까 원내 교섭단체가 안 돼서 아마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5% 정도 될 겁니다. 적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섭단체를 결성하게 되면은 그 금액이 훨씬 늘어나는데 그렇죠. 아마도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그 신생정당 아마 그 정당법에 그 명시되어 있는 당직자도 꽉 채워서 운영하기에도 아직 그 당 운영비가 넉넉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국 대표가 본인이 먼저 이렇게 특별 당비를 내므로써 당원들 풀뿌리 당원들 왜냐하면 지금 조국 혁신당 자체가 좀 팬덤에 의지하고 있는 팬덤에 의해서 지금 이 돌풍을 일으켰던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저런 모금이나 당비 납부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미 하실 분들은 다 하셨을 텐데 조금 더 힘을 보태달라는 의미로 하신 것 같고요. 글쎄요, 아무래도 지금 한국의 그 정당법이 국고보조금 이런 것들이 워낙 그 거대 정당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수 정당에는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 정당의 입장에서는 저런 식으로 뭔가 그 당원들의 힘을 하나하나 모아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22대 국회에서 이런 국고보조금 배분만 관련해서 좀 정당 교섭단체 중심이 아니라 의석에 의해서 배분할 수 있는 좀 더 공정성 높은 제도를 높여감으로써 저런 자발적 참여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한국 정당들이 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2석을 하자마자 돈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조국 대표는 2021년 이후에 쓴 책들로 인세가 최소 2억 원 이상 걷어들일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또 이번에 파란불꽃 펀드를 만들어서 54분 만에 200억 원을 모금하는 또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대표의 인기가 꽤 높았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 빨간 저금통, 저금통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자,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 대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노 대통령에 비하면 전혀 깜냥도 안 되고 노 대통령님은 출발 때부터 좌고우면을 안 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많은 힘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대통령을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을 받으신다라고 제 친구 지인들이 저보고 뒤돌아보지 말고 직진하라. 제 기억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돼지 저금통 1,000개, 10,000개인가 2만 개를 뿌려서 한 1,000개 정도에 들어와서 상당히 선거할 때 도움이 됐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장자가 나다. 이런 걸 혹시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사진과 함께 돼지 저금통 사진을 올린 것 아니냐라는 또 해석을 낳고 있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번에 당선됐죠. 민주당 전남, 완도, 해남, 진도 당선인인데 이재명 대표 2년 뒤 대통령 당선되면 5년밖에 대통령 못하지만 조국 그 이후로 다른 걸 바라보기에 더 정치를 오래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어제 SNL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보시기에는 조국 대표가 더 정치를 오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은 사실은 이제 실형 가능성이 큰 상태잖아요. 대법원에서 만약 기각 판결이 나면 이제 수감이 돼야 되는데
그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오면 5년 정도는 또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거에 나설 수가 없죠. 그러나 문제는 이제 사면의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것이죠. 상황이라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국에 따라서는 다자의 대선 후보가 나온 것이 뭐 여러 면에서 낫다고 싶으면 사면도 가능한 것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 임기가 3년 남은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서 혹시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 조국 대표를 사면해준다? 사면할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대선이 3년 남았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 사면이 이 정치 상황을 더 좋게 할 여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의 1대1 구도보다는 사실 1대2 구도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예. 따라서 조국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수권 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빨간 저금통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실은 역작이었잖아요. 예. 12억인가 모였는데 어쨌든 그럼으로써 민의를 만약에 많이 수렴해서 당세가 커지게 되면 민주당보다 오히려 당세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이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연임돼서 있는 한 사실 국민적 지지가 이재명 대표에게 꼭 붙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모든 의정 활동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다라고 오해를 할 여지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국 대표가 있는 조국 신당이 상당한 당세가 늘어난다 싶으면 그러면 정립구도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자, 이런 정치 상황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국 대표 입장에서 보면 열려 있는 의정 활동 내지 당 활동을 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한 예. 이런 여러 가지 행보를 앞으로 이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대표의 앞으로 정치 일정 참 궁금해집니다.